자, 오늘 월요일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8월의 첫째 주를 같이 끼고 있는 이번 주인데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왔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번 주 진짜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오늘 뭐 예상 지수로는 코스피 0.5%, 코스닥 0.27% 플러스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전략을 짧게만 들어보자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 일단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안 돌면 상승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는 그런 산업군들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오늘 뭐 이제 중국 관련된 규제 이벤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쿼드라는 이제 외교장관 회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서 바이오 쪽 일부 좀 일단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왕고래 주말에 이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움직일 확률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왕고래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자금 집행이 됐죠. 1조 4천억.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좀 사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사들어가도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번 주는 세 개. 마메파. 망메파, 마메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파월. 파월. 그걸 또 파라고 합니까? 오케이. 마메파. 마메파. 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삼성이나 애플이나 다른 것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마메파가 중요한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한번 9시부터 10시까지 신나게 좀 달려봐야 될 텐데 코스피가 0.6%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2747, 2744 요 정도 수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36%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800포인트 턱걸이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코스닥 쪽은 좀 매가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플러스로 시작하네요. 삼성전자 1.1%, 하이닉스 1.56%, 하이닉스는 194,800원, 삼성전자 81,800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르고요. 오늘 LG엔솔, 셀트리온, 기아 뭐 다 대부분 오릅니다. 그동안 올랐었던 KB금융이 조금 약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역시나 0.15% 마이너스. 오늘 HD 현대중공업은 1%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상위주는 그렇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HLB가 1.2%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좀 엇갈려요. 알테오제는 1% 플러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여기도 엇갈리고 뭐 딱히 뚜렷한 방향성은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플러스. 그리고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흡프스프 등등 1.5%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조금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가장 강한 거는 대주전자재료 5%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도 3%, 4% 오르고 있네요.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업종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대형주 쪽부터 좀 먼저 봐야겠죠.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도 나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신한지주가 목표 주가가 또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KB금융이 대장이긴 한데 나머지 금융주에서도 좀 이슈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뭐 9%대, 5%대 좋은 흐름이고, 현대로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4%대 강세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또 변압기 많이 눌렸었는데 좀 반등 흐름 나타나고 있고, 일단 금융지주 쪽이 오늘은 좀 강할 확률이 일부 있습니다. 네. 뭐 계속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또 리포트가 워낙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나쁘지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오늘 LIG 넥슨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마이너스 한 1.9% 쉬어가니까 이 리포트 바를 동시에 좀 받는 산업군들은 가는 거고, 좀 이제 엇갈리거나 뭐 한두 종목 정도 나와서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니면은 좀 쉬어가는 그런 일부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아프신 분들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단키트 뭐 이런 쪽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쪽이나 뭐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좀 움직이니까 소부장 쪽도 일부 조금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위메프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환불하는 방향으로 잡혔죠. 금융당국이 이제 압박을 넣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은 뭐 피지사나 이런 쪽은 좀 안 좋을 확률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왜냐면 그걸 다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KCTC부터 시작해서 그런 테마성 종목군들 뭐 여전히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는 떨어졌거든요. 유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석유주들 움직이는 것들은 다 대왕고래랑 엮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대왕고래 관련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7.6%, 또 한국가스공사 9.1%뭐 이런 식으로 대왕고래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반대로 빠지는 종목들은 뭐 삼부토건 같이 재건 관련해서 묶였었던 그런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오르는 것 같고, 대왕고래 테마로는 대왕고래가 제일 강한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의약품도 오르는 종목들이 뭐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 뭐 이런 애들 또 오르고 있고, 증권주들도 하나투자증권, 키움증권 뭐 이런 애들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눈에 띄는 네. 종목이나 뭐 섹터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뭐 특별한 거 없는 거. 이 정도면은 그냥 선방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유지하면은 선방이 어느 정도면 선방이에요? 0.5에서 0.8% 사이. 그 점은 선방. 근데 나스닥이 1% 올랐는데도 우리가 0.8% 오르면 네. 선방. 우리 다르죠. 예. 100%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정도면 코스피 그럼 기준으로. 나스닥 오를 때 우리는 못 올랐는데. 네네. 그 1등 시장이랑 같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요? 1등이 가줘야지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1등 간다고 무조건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1등이어야죠. 알겠습니다. 되게 냉소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요런 시장의 초반의 색깔을 봤을 때 요런 전략으로 임해야 된다 뭐 요런 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조금? 저는 똑같아요. 똑같고 저기 그 저기 바이오하고 저기 방산 쪽은 좀 모멘텀이 있어 보이고, 조선은 그 많이 올라서 신규 매수를 얼마나 끌어당길지는 저는 약간 퀘스천이고요. 그다음에 IT는 뭐 테크니컬이건 트레이딩이건 업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래서 네. 현금을 조금 태워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자동차나 기타 등저는 좀 눈치 작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은행도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보면은 장이 막 팍팍 올라갈 수는 없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키 맞추기 정도. 사실은요. 네. 7월 16일 약간 준비를 가지고 올 텐데, 네네네. 7월 16일 변곡점 이후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비슷하게 빠진 거예요. 테크가. 그래서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오르는 건데 좀 많이 오를 수는 없고, 네. 비스무리하게 따라간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더 많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좀 빠질 때 사고 그러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게 산일전기. 산일전기. 산일전기가 오늘 상장을 했는데 장대 음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가 45,000원, 500원을 찍다가 지금은 4만 원대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 퍼센티지로는 17%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에 이제 IPO 딱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인기몰이 해서 막 올라가고 이런 네. 거는 좀 한물 간 것 같고, 다시 뭐 그런 시기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IPO한 종목들은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산일전기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밀리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330억 사주고 있는데 선물에서는 또 1,200억 정도 팝니다. 요거 선물 시장에서는 계속 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일단 좀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안 움직이면은 선물 매수가 별로 안 올라오면은 조금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그 힘이 굉장히 미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올해 내내 올라왔었던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조건인 게 아니라 시장과 시기에 따라서 이게 올리는 주체와 올리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근데 이번에는 선물이 땡기면서 모든 게 당겨져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체가 반도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상방이 뭐 나올 수는 있겠죠. 단거래로 나올 수 있지만 그 연속성을 가질지는 상당히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긴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그 흐름에서 이제 바뀌었어요. 반도체가 중심이 아니고 이제 반도체 절로 가, 나머지 산업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뭔가 정말 강력한 뭔가가 나올 겁니다. 그게 안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뭐 지수는 상방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풍재가님께서 그 아까 산일전기 보고 17% 18% 상승한 거 청약됐으면 이게 적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하셔서 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를 챙겼겠지만 예전에 그 IPO 하면 무조건 뭐 따상 보내고 그런 거 대비해서 이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상장한 거는 약간 그런 열풍은 좀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분의 자료 볼까요? 아니면 더 시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 네, 시장은 있으신지. 저는 없습니다. 하정 본부장님? 네, 뭐 시장 좀 더 보면요, 네. 좀 그 강해지는 산업군들이 오늘 뭐 변압기 쪽 이런 쪽이 다시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변압기는 제가 뉴스도 들고 오긴 했는데 그 어쨌든 조금 이렇게 공급을 좀 더 확대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의 콩콜 어쨌든 가이던스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들은 지금 Q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Q는 지금 당장에 어떻게 막 크게 늘릴 수 있는 부분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Q 부분에서 흔들림이 나오면 그때는 기회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에서 Q에 대한 기대감을 전혀 심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있던 기대감도 날려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8월부터는 전략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로 하실 분들은 명확하게 단기로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 장기로 하실 분들은 확실하게 장기로, 그러니까 애중간하게 뭐나 중간으로 스윙 뜨리겠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을 확실히 잡으셔서 내가 짧게 끊으실 분들은 정말 이제 방망이 짧게 갖고 막 번트 계속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장투를 하겠다, 그럼 홈런 계속 날리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묵직하게 모았다가 산업이, 대신에 장기로 본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산업이 성장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어쨌든 간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중간한 산업군들을 아예 안 보시는 게 계좌를 지키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거 아니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 쪽에서는 상반기에서는 은행 쪽에서 이제 증권 쪽도 조금씩 막 얼굴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증권도 조금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은근슬쩍 보험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융주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금융주 중에서 은행은 상반기에 좀 어느 정도 땡겼거든요. 수익 낼 수 있는 걸 땡겨놓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 대신에 보험이랑 증권은 좀 다르거든요. 추가적인 수익분을 땡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환원 정책이 있을 때 내가 기업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쪽이랑 아닌 쪽이랑은 차이가 좀 생기겠죠.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서 조금 더 세분화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오늘 바이오는 약간 그렇게까지 뭐 시장에서 엄청 중심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는 후반으로 갈수록 바이오가 조금 더 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덩치 큰 애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이슈가 있는 쪽에서는 좀 그래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공부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번 주에 아무래도 변수가 많다 보니까 월요일 장 초반에도 좀 탐색전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올랐었던 뭐 조선이나 화장품이나 뭐 요런 애들 지금 약간 좀 눈치 보기, 방산 눈치 보기 하면서 떨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그냥 일단 냅둬보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고, 2차 전지주는 뭐 같이 또 빠지고 있고 2% 정도. 트레이딩이지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눈치 볼 만한 주말 사이 리포트 나온 거 말고 자기 판단하는 거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렇죠. 없죠. 예. 그래서 건설기계 쪽도 오늘 한 조금 떨어지면서 시작을 많이 하고, 올랐어요. 그동안 올랐었던 그런 애들 일단은 떨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일단은 좀 탄색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확실한 거 대왕고래 같은 거, 그거는 확실한 테마 그런 거 같은 거는 소왕거래는 없어요? 에? 대왕거래 말고 소왕거래는 없어요. 소왕고래. 이게 뭐 대왕고래인지 뭐 피렘인지 이거 까봐야 하는 거니까 소왕고래 낼 수도 있죠. 소왕고래 까봤는데.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어쨌든 이거 있는지 없는지 파보긴 파봐라 하면서 일단 1조 넘는 돈을 네네. 집행하기는 시작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은 모멘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도 은행, 오늘 그래도 은행주, 금융주 여기가 그나마 제일 강하고, 신한지주가 6.7%. 네. 신한지 리포트가 엄청 잘 나왔어. 금토일에 그 실적 리포트.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죠. 근데 엄청 났어 리포트가. 리포트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너무 환원 좋다. 정책. 환원 정책. 환원 정책 네.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신한이 좋게 나와서
위를 올려주면은 KB가 많이 갔잖아요. 진짜 네네네. 대장주로. 대장주가 편해지는 거예요. 따라와 주니까. 그러니까 밑에가 이렇게 되니까 걔네들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승을 같이 할 수 있죠. 그 은행 전반적인 센티먼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좀 탐색전 하게 냅두고 두 분의 자료 어떻게 갈까요? 아니면 더 추가적인 뭐가 있을까요? 먼저 뭐 리포트 있으시면은 아니면 편한 대로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먼저 네. 좀 하고 올게요. 어떤 거를 좀 아까 뭐가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가지 메타, 파월 여기 집중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어때요? 아니요, 그거는 뭐 일정 보시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일정 나중에 우리 했던 거 보시니까. 그 일정 먼저 다시 보고 올까요? 정리하는 네네, 차원에서? 그러세요. 예. 하창원 본부장 일정 있으시죠? 아, 네네네, 일정. 그거 먼저 하면서 네. 왜 이게 탐색전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번 주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거 한번 네.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자료 보죠. 네, 일단은 요번 주 일정인데요. 사실상 이거보다 이벤트가 훨씬 더 많은데 이거 다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좀 절반 정도씩은 날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 오늘 아마 이제 대중 규제 관련된 종목군들 뭐 철강이라든지 뭐 CDM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장중에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쿼드라는 외교장관 회의가 잡혀 있는데 주요 안건이 아마 중국에 대한 규제를 좀 하지 않겠는가가 계속적으로 내용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슈를 트리거로 삼아서 이제 이벤트가 터져 나올 수 있으니 그쪽은 조금 째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초반 딱 직후에는 별로 없었는데 뭐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이번 주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중요한 좀 굵직한 종목군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화요일부터 일정이 굉장히 좀 우리가 변동수가 커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것 같은데 중요한 거 주택 가격 지수 나오고 이제 노동부에서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서 1차적으로 FOMC 하기 직전에 이 고용에 대한 힌트를 딱 주면서 이게 더 강해질 수 있겠는가 아닌가에 대한 좀 논리를 좀 할 것 같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고용이 계속 버텨주고 있느냐? 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GDP가 잘 나왔잖아요. GDP가 예상이 2.0이었는데 2.6이 나왔기 때문에 고용도 너무 세고 그 고용도 너무 세면 9월에는 내릴 수 있겠지만 11월, 12월이 과연 시장의 예상대로 내리겠는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선제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화이자라든지 또 뭐 중요한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발표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요일부터가 이제 굉장히 또 정신 없죠. 우리 일본의 금리 결정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금리 결정하면은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안 하면 인덱스가 또 출렁출렁 거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는가 해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도 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다 이런 부분에서 엔화 가치가 좀 올라간 거잖아요. 김정현 본부장님이 지난주에도 계속 언급을 해주셨듯이 엔화 강세가 계속 진행이 됐었던 그런 네. 상황에서 실제로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 시그널 되면은 그쵸. 엔캐리 청산 쪽으로 네, 그쵸. 그러면은 시장에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그렇게 방향성은 일단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가 또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들 그리고 또 FOMC 성명서가 있죠. 그리고 뭐 퀄컴, 메타 이런 종목군들의 뭐 알트리아 이런 것도 좀 큰 종목이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의 또 실적이 나오니 FOMC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 정신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목요일 날에는 여기 지금 적어놓진 않았는데 영란은행에서 또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달러 인덱스에 포함되는 3개국이 금리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유로화 쪽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슈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액 수출액에 대한 데이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가 또 얼마나 힘내주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나오겠죠. 그다음 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또 ISM 제조업 고용 지수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니까 그런 내용들 나오면서 또 아마존, 애플, 인텔 이렇게 있고요. 또 코인 또 트럼프가 주말에 열심히 얘기했는데 코인베이스 또 실적 발표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있고요. 그다음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 나오고 실업률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수목금은 뭐 데이터 나오거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완전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아예 단기로 하실 건 확실히 단기로 그 다음에 조금 모아서 확실하게 이제 그 장기 매매 하실 거면 장기 매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컨셉을 명확하게. 네, 어중간하게 하다간 이도저도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 현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포지션 자체를 조금 정해놓고 하실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랑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결정 나올지도 매우 중요하고 네. 거기다가 기업들의 개별 실적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네. 뭐 하나 둘 중에 하나라도 핀트 나가지고 맘 어긋나면 혹은 삼성전자도 거기 곁다리로 끼워 넣어서 그쵸. 생각했던 것보다 디테일이 뭐 별로 볼 게 없다.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뭐 실망한다면 물론 지금도 뭐 많이 떨어져 있지만 무언가 이번 주 하나 핀트 잘못 나가면 떨어진 거 외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나요, 김장훈 원장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이미 맞아서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를 크게 맞았고 그거는 좋네요. 네, 웬만큼 실망하는 코멘트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여전히 그 러셀 2000하고 바이오 중소 순환매냐 아직 여유가 남았냐 아니면 빅테크 쪽에 바이오 위크니스냐 이런 거에 그런 시작선이 있어도 이 섹터 전체적으로 무너져서 이렇게 그 하락세에 완전히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볼만한 어떤 그 힌트가 매를 통해서도 안 나올 거예요. 걔네는 캐펙스 나 하해요. 네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파월도 금리 인하를 인디케이션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상 엄청나게 이게 밑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힘이 그다지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게 끌어올릴 수 있는 무슨 모멘텀이 세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러면 일단 주가 자체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작전을 보는 거고.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이 될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그때 3개월 진짜 롱으로 가 이런 사람도 일부 있을 수는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눈치 보는 걸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벤트는 많지만 그것들이 무언가 변수로 작용해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지난주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확률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으로가 더 그러니까 엔화 옳지 않을까? 엔화 같은 경우도 그 엔화가 강세가 왔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날 사실 엔화를 그 금리를 인상을 안 시키더라도 그러면 반락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안 시키고 인디케이션이나 흐름만 주더라도 그 기조가 틀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반락과 그것이 퍼워즈가 될 가능성이 있지 추세를 다시 또 거꾸로 칠 가능성은 크진 않거든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새로운 거 없고 HBM3를 어떻게 이런 얘기 없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파가 뭐 엄청나게 이상한 거 아니면은 그다지 뭐 이렇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방망이를 짧게 잡았지 혹은 장기 매매할지. 근데 장기 매매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또 애드립을 쳐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불법 맞아요. 자, 그럼 김장현 본부장님의 자료부터 한번 볼까요? 네. 뭐 그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짧게 넘어가고 들어갈게요. 네. 현대 로템 리포트가 상향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충 다 6만 원대로 높여더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다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 정지입니다. 9월 달에. 요거 로템 얘기 맞나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 정지거든요. 네. 그 분할하는 것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때 뭐 사야 될 거 아닙니까?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그 시기에 폴란드 2차 계약 기대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벤트가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리포트 9월 달에 약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 이런 게 눈에 띄고요. 신한진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로템 오늘 5만 원 넘었는데 그래요? 또 상향 리포트가 6만 원대 네네 2만 원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한주주는 아까 말씀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얘기. 아니 제목이 좋아요. 명확함의 끝판왕. 명확함의 끝판왕. 제목 보세요. 파격적, 압도적, 엄지척. 리포트 잘 졌네. 뭐 이건 무슨 말인지 알 거 같잖아요. 네. 그렇죠? PBR 0.75배 갈지 모르지만은 어떤 주주 환원율 50%인데 뭐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낮게 잡은 사람도 뭐 지금 현재 주가 뭐에서는 업사이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네. 현실적인 은행의 분위기 좋은 거죠. 형님 가고 아우 가고. TP가 유지 상향인데 낮은 거는 6만 원대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7만 원대가 많아요. 한 6, 7만 원 사이로 잡고 있네요. 네. 그래서 신한하고 현대로템 목표 주가 많이 올라와서 그렇고 기아는 딴 걸 얘기할게요. 기아는 바이를 유지했지만 좀 이렇게 좀 약간의 조롱은 아니지만 조롱 아니지. 약간의 이런 식이었었어요. 왜 실적만으로 부족한가? 주가가. 기아. 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실적이 잘 나오는데 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단 지속 가능성, 그다음 환율 효과, 뭐 다른 효과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건데 스마트카 경쟁력이 부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실적 갖고만 안 될 것이다. 주주 환원도 좀 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밸류에이션이 낮다고만으로 해석할 수는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변화가 필요하다. 리포트 한번 읽어보세요. 동의 안 할 텐데, 동의 안 하는 사람 많을 텐데 그렇게 했고요. 이거 진짜 심하다. 네, 이렇게 쓴 리포트가 있고요. 실적이 잘 나올 때는 피크아웃 얘기해. 또 잘 나오니까 환율 효과야.
뭐 그렇게 다 갖다 붙여가지고 좋은 거 다 희석할 거면은 뭐 그리고 스마트카가 뭔데요? 스마트카에 대한 밸류가 부족하다고요? 나 이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석을 해준 거라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진짜 이슈가 되면 목표 주가나 아니면 투자 의견을 바꿨겠죠. 아마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증권가에서 가끔씩은 한 산업을 특정 산업을 되게 가스라이팅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진짜 억울하게 못 가요. 못 그래요? 가는 경우가 거의 열에 8-9은 그렇습니다. 그렇네. 진짜 억울한데.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모멘텀 있거든. 사실상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증권사들 2년 내내 다 틀렸어요. 자동차 내내 피크아웃 했잖아요. 매번 오, 틀렸잖아요. 예리하다. 근데도 지금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제대로 평가받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은 큰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좋지는 않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현대차도 있던데 네, 현대차도 현대차 그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거는 유지인데요. 근데 한 군데가 삼성증권에서 약간 낮췄더라고요. 현대차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만 원 낮춘 것 같아. 근데 둘 다 똑같은 건 뭐냐면은 8월 28일 날 인베스터 데이 기다려 보자. 다음 달이네. 아직 멀었네. 기다려 보자는 얘기예요. 왜 내렸다고 하는 거죠? 여기 불안한 환경,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약간 낮췄어요. 2만 원 낮추고요. 나머지 맞고요. 주주 환원 정책까지 기다려 보자. 그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은 현대차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국 거에서 자동차 관세 매기고. 아니 근데 어차피 조지아 공장에서 만들어서 내년부터 파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기차만 얘기하는 거지.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기차 딱 짚질 않았어요. 하여튼 그거 했으니 때문에 보시고요. 주목해야 될 시점은 지금인데 이렇게 나오면 저는 알죠. 아직 사지 말라는 얘기지. 기아도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두시고. 잠시만요. 현대차 그럼 저 그러니까 목표 주가 하향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의미죠. 아니, 그건 아는데 실제로 안 좋은 의미 좀 디테일을 내용이 없어요. 정치적 불확실 증가로 목표 주가 좀 낮췄어요. 옛날에는 PBR 1배를 샜는데 1배에서 PER 7배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PER로 다시 적용을 바꿨어요. 원래 PER 8배, PBR 1배인데 이걸 PER 7배 바꿨다는 거는 이익의 지속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가겠다. 이런 의미예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준 것이 약간 높았네라는 찝찝함을 느끼면서 약간 낮춘 거죠. 그리고 한 달 뒤에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본부장님이 저렇게 다 상향 뭐 유지 상향 이럴 때 하향인 거를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의미 있게 하향을 의미 있게 보면 안 좋은 거지. 더 이상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저것도 상당한 의미를 둬야 되네요. 상당한 의미보다는 안 좋은 거다. 아까 신한하고 현대 롯데하고 신한하고 가는데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가는데 하향에 나오면 그거 가겠어요? 안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네. 조선주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개인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영향이 단기적으로 왔어요. 근데 조선은 그 기간이 기니까 그 단기적이라는 말은 이거는 너무 휩쓸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리포트가 다 좋은데 여전히 한국조선해양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좋아하고 그 이유가 충분하고요. 현대중공업 밸류가 비싸지만은 그거 딱 틀리면 현대중공업 사는 거 맞고요. 미포조선이 이번에 업사이드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플레이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리스크가 있지만은. 네. 근데 삼성중공업을 목표 주가 높인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이게 좀 그런데 일단 그 플링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플로팅 LNG 천연가스를 이렇게 해양에서 추출하고 생산하고 운반하는 해양 부류식 저장 장치 만드는 게 플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좀 의미 있게 될 수 있다 하반기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얘네가 LNG 선이 잘 되면은 마진이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리포트 자체는 뭐 하반기 엄청 좋아진다고는 안 했는데 그런 걸 가능성을 가지고 일부 목표 주가가 조금 많이 높아진 게 있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조선을 만약에 새롭게 한다면은 다른 주식도 좋지만은 삼성중공업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리포트 하나 부를게요. 효성중공업 넘어갔고 효성중공업은 좀 힘이 좀 조금 따이네요. 중공업이라서 좋아서 다행이다. 중공업 쪽은 괜찮다. 네. 다른 것들은 안 좋다는 얘기고 요 얘기는 뭐 지금 사람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리포트에서는요. 하나머티리얼스 반도체 오래간만에 소부장제 가져왔는데 오늘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2분기 실적 얘기하면서 3분기 실적 전망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하향했거든요. 뭐냐면 가동률 저번 말씀드렸죠.
반도체 소부장은 예상보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서 가동률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분기 실적 확인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비교 목표 주가나 이런 걸 유지했습니다만은 핵심은 속 회복이 완만하다. 하나머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다른 애널리스트도 비슷하게 나오면은 그때는 바닥일 수 있어요. 곧 바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주가 많이 빠졌죠. 이미 4만 원대니까 그 전부터도 이런 거는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야지 된다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일단 뭐 리포트는 이 그 정도 정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리포트를 소개를 해 주셨고요. 저런 리포트의 목표가 상향 그리고 내용 그리고 하향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저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의 또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고요. 거기서 또 유의미하게 더 디테일하게 챙겨볼 리포트는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네.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시장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올라야지 이게 맞지. 코스피가 1.2% 오르면서 2763.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분위기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가게는 한 장 더 말씀드리려는 거는 사이클의 논란에 대해서 두 장만 가지고 나중에 시간 딱 3분 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클의 논란. 어떤 사이클이요? 사이클 자전거 타려면 논란이 있나 보죠? 크리스토퍼 놀란? 논란? 논란 나이. 죄송합니다. 네. 무슨 사이클 말씀하시는 건데? 반도체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OECD 선행지수, 경기 선행지수 얘기하잖아요. 뭐 애널리스트가. 네네. 그걸 내가 반박을 좀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사이클하고. 이따가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6장인데 두 장만 가지고 간단히 얘기하지.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뭐 시장 다시 한번 좀 짚어 볼까요? 시장이 나빠도, 시장이 좋아도 가는 애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렇죠. 얘네들은 맞아요. 진짜 가야 돼. 3만 원, 95만 원 왔어요. 이거 100만 원 부르는 사람 있어가지고 제가 100만 원까지 갈까 이랬는데 갈수 있지. 갈 수 다 있지. 왔어요? 저였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이거 한참 전부터 얘기했죠? 선박. 연말부터. 약간 모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아까 뭐 비실비실한 것 같더니만 삼청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이 초반에 바이오가 지금은 조금 비실비실한 것 같은데 후반으로 갈수록 네. 조금 더 바이오가 힘을 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는 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상승 쪽으로 1% 플러스로 해서 마무리가 되면은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이 지금 정도만? 현선물 외국인도 조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아쉬운 거는 일본이 이제 2.2% 올라가는 거 보면은 반도체 중심으로 좀 강하게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쪽과 저PBR 쪽이 양분되어 있잖아요, 수급이. 근데 반대쪽이 올라오면서 좀 강제적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은 좀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반대쪽이 올라와 주면서 삼전이 한 1%대 이상, 하이닉스도 한 1%대 이상 이런 식으로 좀 유지만 해줬어도 상당히 더 긍정적인 게 생길 텐데 그게 아닌 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들 오늘 상위에 좀 꽤 많이 보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순환매 관점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실리콘2가 다시 7%대 올라가는데 요거 아마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LA에서 진풍경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엔터 쪽으로 부스가 만들어졌는데 화장품 쪽에 완전 길 쫙 깔려가지고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미국 쪽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도 좀 반등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크아웃 논란이 여기도 있었던 쪽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들 좀 추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정도 일단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꼭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반도체를 생각보다 비실비실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이게 시장의 주력인 반도체가 비실비실이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번 주에 변수가 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르는 것들 보니까 금융, 제약바이오, 뭐 방산, 조선, 방산. 뭐 요런 종목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월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할 때 정말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이 지금 포트에 구성된 그런 종목들이나 섹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두 분은 뭐 포트 조절하면서 항상 말씀을 해주시지만 다시 한번 뭔가 이 상황에서 리밸런싱을 한다고 치면은 반도체는 지금 좀 뒤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2차 전지의 미련을 갖고 있다면 좀 뒤로 해야 되는 건지, 자동차는 여기 정도에서 좀 쉬고 가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어떤 걸 더 담아야 되고 어떤 거를 조금 덜어내야 될까? 지금이라도 리밸런싱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반도체와 자동차를 포트 내에서 저는 요 두 개가 뭐 거의 만약에 세운다고 한다면 절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쪽을 버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포트를 아예 리밸런싱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두 개가 외국인 수급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22조 이상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쪽이 꺾어진다라는 건 거기서 수급 이탈이 나온다라는 건데 그 수많은 수급이 바이오로 다 가거나 뭐 그래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포트를 굳이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짧게 방망이 치면서 좀 기다리다가 다음번에 기회가 왔을 때 고를 때 포트를 형성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하는 시기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라도 그런 반도체와 자동차가 좋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얘네들 배제하고 포트를 짠다? 저는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포트 비중을 조금 더 줄여주시고 현금을 더 늘려놓은 다음에 뭐 지수단에 플레이를 하시던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산업군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수가 눌린다거나 아니면 산업의 재편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고를 때 포트를 짜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트를 깐다라는 것은 장기적인 포트를 짜놓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장기 플랜이에요. 그거를 지수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애중간하게 하신다라는 거는 정말 내가 매매에 자신이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다면 리밸런싱을 안 하고 오히려 줄이는 리밸런싱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저번에 드린 거 똑같고요. 현금은 한 35%, 40%. 저번에 40% 말씀드렸죠. 약간 더 써드는데 네. 어딜 쓸 것이냐는 것은 반도체 집중 이거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 버리냐? 그것도 아니겠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나 이런 것이 시가총액의 30-40%인데 제가 얼마 드렸죠? 한 20% 드렸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언더죠. 그렇죠. 언더예요. 그 대신에 어디 가면 그 제약바이오가 10몇 프로 바이오 쪽이 네. 그게 반도체 다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총 비중에서 완전히 오버이죠. 그다음에 조선 방산이 제가 오버였을 거예요. 10몇 프로 됐으니까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기억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비중으로 하고 언급을 덜 드린 게 뭐냐? 은행도 있었죠. 기업 밸류. 은행. 언급이 빠진 게 뭐가 있었냐면은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게 지금 빠져 있었죠. 그렇죠. 그런 쪽은 살짝 후순위로? 그 후순위로 하는 거라고 되고 반도체를 빼면은 장 자체를 얼마나 봐야 되느냐? 아마도 2,800이 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2,800 이상을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한 8월 말까지 9월까지 안 간다 보시면은 반도체 빼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 플레이 돼요. 근데 그는 아주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굉장히 기민하게 왜냐면 제약바이오나 조선이나 방사도 좋다고 하지만은 네. 아까 그 섹터가 다른 걸 다 흡수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또 플래투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포트를 별로 안 변할 거기 때문에 안 가져왔는데 40%나 35% 현금하고 나머지 그 60%에서 뭐였죠? 인도 빼고 그 인도가 IT랑 비슷하니까 IT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하고 은행 같은 기업 밸류와 봤을 때 네. 대충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창 본부장님 자료로 가볼까요? 신문 번호. 네. 오늘 신문이 좀 많이 구겨져 있어가지고 네. 양해 말씀 근데 먼저 신문의 양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기사 좀 양이. 오늘 많지. 요거는 애초에 다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그냥 소개만 드리려고 갖고 왔고 얘네만 올림픽 얘기도 있는 건데. 네. 올림픽?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폭격 폭격. 안 좋은 뉴스입니다. 일단 네. 첫 번째는 요건데 미국발 쇼크에 이제 개미들이 발 뺀다. 이렇게 들고 하다가 이게 찢어져가지고 발 뺀다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미국발 쇼크에 불안한 개미 코스피서 발 뺀다. 네, 실질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그 비중 자체가 한 4%포인트 정도 빠졌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빠진 거예요. 58%에서 한 54%대로 빠졌다라는 거고 그만큼 좀 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즉슨 아마 오늘 수급이 쏠리는 것은
누가 봐도 오늘 우리나라 장이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막 열심히 배팅을 하는데 또 이제 요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연속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증권주들 보시면 초반에 되게 강했는데 지금 조금 차익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차익들이 빠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급등해서 이걸 연속적으로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뭐 팔았다가 다시 종가에 산다거나 그런 작업들이 꽤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손바뀜도 많을 거고 그냥 보유했을 때는 이거 줄 때 못 먹으면 큰일인데 약간 이런 심리가 세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느껴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또 단타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치고 빠지고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성을 가지기가 쉽지 않죠. 매일매일 새로운 파티가 열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거를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가 이제 그 공작 중축 얘기인데 뭐 이런 최근에 이제 뭐 LS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HT현대도 그렇고 열심히 증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Q에 대한 얘기를 크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증축을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물량이 더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Q를 배제하고 P만으로도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Q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산업의 붐이 뿜 하고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쌀 때 사는 리튬. 쌀 때 사는 리튬? 네, 그래서 리튬이 지금 굉장히 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LG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쌀 때 광고를 좀 더 확보하자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광물을? 네, 이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들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앞으로 업황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서의 배팅을 걸고 있는 쪽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시장에서 뉴스들만 보면 다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요런 이제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이런 뉴스들을 저는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걸 통해서 어떠한 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하신다면은 나름대로 이 2차전지 쪽 그 바닥을 좀 잡으시는 데는 좀 어느 정도 팁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도 NFT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결국엔 이거죠.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얘기는 뭐냐면 중국한테 뺏기지 말자예요. 중국한테 뺏기지 말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뭐 코인 쪽에서의 정책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더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그렇게 된다면 코인을 포트에 꼭꼭 넣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갔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 반감기 말고 다음 반감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보다 희소해집니다. 희소성 자체가 줄어요. 네. 근데 이제 금시장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우리나라에 ATM 기기에 들어온 거 아시죠? 비트코인을 바로 현금 인출 가능하거든요. ATM 기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을 ATM 기계로 바로 현금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다? 네, 우리나라 1호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되게 좋은데 왜 여러분 다 그 보노님 털 얘기만 하는지, 얼굴은 미소년인데 팔을 제초 작업하는 아저씨처럼 이렇게 털이 글래머라고 제가 털이 많습니다. 멋있다고 다들 되게 네. 너무 더워서. 그런 얘기들이 네. 더워서 더워서 잘랐습니다. 너무 더워. 너무 반전 매력이네요. 반전 매력. 수컷 번호, 털 번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컷 번호. 알겠습니다. 자, 김정열 본부장님한테로 가볼까요? 아까 네. 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반박까지는 거창하게 그렇게 해야지. 들으니까 네. 듣든 말든 해봅시다. 반도체 사이클이 뭐 어떤 반박인지 이게 맞나요? 잠깐만. 이거 딴데 갔다 그래부터 이거 봅시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겁니다. 우리가 OECD 선행지수하고 하이닉스 주가하고 같이 간다. 이건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언제? 과거에 많이 맞았어요. 여기 보실래요? 파란 게 OECD 경기 선행지수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 흐린 회색이 하이닉스의 PB
북밸리 퍼시요. 이 주가 움직이는 거니까 네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막 쳐지고 이건 적자 날 때니까 이건 예의를 하고 하이닉스가 적자 심할 때니까 요로 두 가지 이상한 거 빼놓고는 비슷하게 가지 않았어요? 네. 거의 그렇죠. 코릴레이션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주가가 OECD 선행지수가 하이닉스 주가를 흔들리거나 아니면 인디케이션 돼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OECD 경제지수가 이렇게 확 바뀔 때 보셨어요? 여기 2008년도 2008년 네. 뭐 있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금융위기 이렇게 높던 게 OECD 경제 선행지수가 좌측에 있던 게 이렇게 떨어질 때 그냥 주가 그냥 고스란히 네네. 경기 박살났죠. 순환제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모든 게 그런데 하이닉스가 적자가 심하니까 이건 대책 없이 빠지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지만은 네. 실제는 이 상관관계보다는 이 자체 산업 내에서의 사이클에서 움직이는 게 더 많거든요. 상관관계지 인과관계는 아니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예. 그래서 두려움은 이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질 때,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빠질 때 네. 이 주가가 같이 빠지잖아요. 근데 정확히 22년, 23년 지나면서는 상당히 지금 달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그렇게 난리가 안 피는데도 우리 주가는 난리가 났잖아요. 북밸리가 1배에서 네. 2배, 3배까지 했잖아요. 과연 이것이 거품이냐는 논란인데 그렇죠. 이건 OECD 경기 선행지수하고 코릴레이션이 있었다는 건 별거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자체가 적당하냐 안 하냐는 것은 HBM에 대한 경쟁력과 그 시장 자체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OECD 경제신문조사 같이 해서 하이닉스가 더 이상 못 간다고 하는 거는 과거 패턴에 너무 얽매여서 하는 주장인데 일부 맞지만은 그것이 이 주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AI라는 강력한 것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지. 때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죠. 가장 큰 핵심 변수는 AI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과거 데이터를 똑같이 넣어가지고 거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이거는 타당하죠. 빅테크 업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 중에 지금 구글이 지난주에 발표했고 지금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발표하잖아요. 네. 얘네들이 캐펙스 투자를 포지션이 달라지면은 이건 의미가 있죠. 근데 여태까지는 캐펙스 투자를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오 수요 좋다 해서 따라가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이 구글이 캐펙스 수요는 수요라고 얘기 안 했지만 그냥 고고고 하는 게 과잉 투자가 되더라도 과소해서 내가 짙어지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업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캐펙스는 계속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편에 뭐라 하냐면 캐펙스 투자가 증가율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캐펙스 투자가 워낙 베이스가 높다 보니까 점점 올라갈수록 그로스 우측입니다. 지금 그로스가 지금 40%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이게 결국은 내려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성장률이 베이스가 워낙 높아졌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절대적인 금액이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그로스 내려가죠. 마치 엔비디아가 베이스가 낮아갖고 300% 200% 하다가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120% 하다가 다음 분기 발표할 때는 한 80% 떨어지고 이러는 거가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그로스가 내려가면은 끝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또 지난주에 구글이 캐펙스를 과잉 투자하는 게 다른 낫다라고 그건 뭐야? 캐펙스 계속 하겠다는 건데 그거하고 둘 다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네.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하겠다 해서 그로스가 높아지는 거하고 그다음에 과잉 투자가 안 되는 거하고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말을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시장은 왜 그랬을까요?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빌미를 찾고 있었던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갖고 얘기하는데 18년에 우리가 엄청 사이클이 있었어요. 17년, 18년도. 요거 잘 모르시죠? 네. 이거 보니까 엄청 높잖아요. 그로스가 100% 되고 이게 서버 투자.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 서버가 나왔을 때가 17년, 18년에 엄청 그로스가 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엄청 높아진 거예요. 이거 근데 절대 금액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절대 요 밑에 있는 거 막대 그래프 엄청 적잖아요. 근데 베이스가 낮았기 때문에 17년, 18년 넘어갈 때는 그로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스가 낮아지죠. 그렇죠? 그럼 주가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다르다 개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이번 주에 나는 과잉 투자 그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투자는 계속 커미트한다. 네. 미래는 계속 있다. 우리의 컨트리뷰션 하는 게 속도가 여러분들 보기에 늦는다더라도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번에는 알파벳과 다른 반응을 보일 거다라는 게 제 판단이기 때문에 바이오 위크니스가 된다. 근데 사람들이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왕창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OECD 선행지수는 영향을 다이렉트로 하이닉스 주는 게 아니고 OECD 선행지수가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를
둔화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이어지는 거네. 빅테크가 투자를 막 하는데 AI 계속 가는데 경기가 갑자기 침체가 와.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투자를 좀 줄여야죠. 슬로할 수 있겠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원래 베이스가 이건 거죠. 네. 이거 저번에 기억나세요? 모든 게 2% 시작된 거거든요. 시나리오 OECD가 내려가면 투자를 안 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투자를 안 한다는 게 뭐죠?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경기 선행 지수가 걱정이 돼서 투자를 안 하게 되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 지금 GDP가 올라가잖아요. 네. 3분기 시체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투자를 줄이겠어요? 경쟁사에 뒤지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투자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한 번 하고 나서 트럼프가 되고 나서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IT는 더 갑니다.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금리 인하가 계속 3번 연속으로 하고 근데 그것이 그 금리 인하가 경기 둔화를 계속 신경 써서 하면은 만약 그렇게 된다 하면은 IT 뺏어도 돼요. IT 10% 인하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계속 안 할지언정 탄탄하다는 걸 하면은 미국의 캐펙스 빅테크는 계속 할 것이고 그 거기에 대한 판단은 지금 지난주와 달리 할 거기 때문에 네. 적정한 레벨의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스가 난 건 하나 있지.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짧게만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주가가 가다가 PBR이 여기서 맞았잖아요. 네. 3배 가려다가 2.3배 가다가 맞았지 않지 내려온 거잖아요. 과거의 패턴에도 2.3배, 5배 갈 때 맞았거든. 이 시클리컬 주가에 대한 사람들의 부담감은 또 팩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 가겠는데 이게 속도가 과거처럼 쉽게 30만 원, 28만 원, 27만 원 이렇게 갈 것이냐는 것은 어닝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죄송합니다. 어닝이 이렇게 가면은 주가 안 갑니다. 얼마 나왔지 우리가? 5조 나왔잖아. 5조 5천. 네. 근데 가장 그 좀 시장에서 좀 그 저기 경험이 있다는 친구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5조, 6조, 7조 아주 미진하게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경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고 OECD 경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가 생각보다 계속 엑셀러레이션이 안 될 거라는 걸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 주가는 안 갑니다. 반면에 조금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는 어그레시브합니다. 내년도 2분기, 3분기까지 논스톱으로 10조까지 가요. 차가 크죠? 이렇게 되면 20만 원 후반까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경기가 중요한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맞아요. 그러면 아까 시즌드 된 애널리스트한테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정고점에 빨리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 사더라도 언더, 오버웨이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가 중요한 거지. 네. 그다음에 HBM 뭐 망가지면 언제 알아요? 우리가 알 방법 없죠. 알 방법 없죠. TSMC가 가장 먼저 힌트를 줄 겁니다. 네. 근데 TSMC가 요즘에 어떻게 해? TSMC가 지금 오늘도 40% 저기 가격 올린다 그래요. 대만에 네. 중국에. 그래서 TSMC가 5도가 이상하다. 얘네들이 먼슬리 주니까 월별 TSMC 숫자가 이상하면은 그때는 다 언더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무너져서 빅테크가 캐펙스를 주춤하거나 TSMC 월별 숫자가 이상하거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더 큰 문제는 경기선이 진짜 떨어지면 문제인데 그때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자동차도 다 무너질 것이고 장은 아마 2,800 근처도 못 갈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면은 다르다. 그게 트레이딩의 기회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관련해서 3분 하신다고 그랬는데 10분 가까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뭐 내용은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사이클과 그 거품이다 아니다 결국 하이닉스가 더 간다 못 간다에 대한 그런 증권사 리포트들과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이제 본부장님이 개인적인 또 생각을 같이 녹여가지고 또 그거를 반박을 해 그래서 제가 주셨습니다. 지난주 네. 목요일 금요일 하이닉스를 그때는 사는 시기다. 네. 근데 이게 26만 원 빨리 가는 시기냐? 그런 거는 또 오지랖 떨지 말라. 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더 오르고 있네요. 1.43% 플러스 2,771까지 오늘 좀 강력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이 센가 보네. 월요일 스타트가 매우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선물 시장도 외국인이 조금 완전 방향 잡아서 돌아서서 한 4천억 정도 플러스로 잡히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도 외국인이 한 1,800억 정도 사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330억 정도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사고 있고 120억 그리고 115억 이렇게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성 찾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 잡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5%, 현대차가 오늘 4.1% 오르면서 25만 3,500원 다시 좀 엑셀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아도 2.6%, 셀트리온 3.4%, 신한지주가 아까 10% 가까이 오르다가 지금 한 8%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밸류업인 삼성생명도 4% 플러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LG화학, 현대중공업, LG전자 얘네들 약보합인 거 빼고는 다 플러스. 코스닥 시장에서도 HLB 약보합인 거 1% 마이너스인 거 빼면은 다 대부분 삼천당 제약의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휴젤도 8% 플러스, 리가캔바이오도 5%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요런 분위기로 반등을 해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나요? 혹은 그래도 이번 주 변수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뭐 오늘 상승하는 거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게 연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오늘 이렇게 올라가게 된 계기가 미국장이 좀 좋았기 때문이잖아요. 뭐 러셀까지 다 올랐으니까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려면 결국엔 변동성이 없어야 되고 변동성이 없으려면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가야겠죠. 그러려면은 고용 너무 세지 않아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무너지는 고용이어도 안 되고 실업률도 너무 강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들, 그리고 파월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가, 추가적으로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 그렇죠. 또 막 또 보수적이다 이래버리면 답 안 나오고요. 네. 근데 보수적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쉘터도 떨어지고 지금 유가도 다시 76, 77 요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에너지 가격은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고 방향이 떨어지는 걸로 잡혀 있잖아요. 올라가더라도 다시 잡혀 있는 거고 쉘터도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양대 축 자체가 떨어지면 CPI나 PPI 이런 거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월이 또 만약에 초치는 소리 한다, 그러면은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무난하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세세한 포인트들을 좀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마감까지 또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좋은 게 그게 일을 냈어요. 미국이 경제가 탄탄하다. 2.8 나왔어요? 2.6 나왔어요? 2.0이 예상치고 2.5인가? 2.6이 나왔어요. 6이 나왔어요. 네. 그 중요한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네. 3분기 전망 이니셜도 좋게 나오고 하니까 그거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금리 그거 좀 높게 나왔다고 금리 인하는 안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9월까지는 세이프하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크로스 더 보드 모든 섹터 대부분 2.8. 2.8이었어. 그러니까 어크로스 더 보드 모든 섹터 다 사는 거예요. 확실히 이상한 주식 빼놓고, 확실히 실적 안 나오는 거 빼놓고. 오케이. 확실히 실적 안 나오는 거 빼놓고 GDP 잘 나온 거 때문에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사는 거다. 보노님도 마감까지 전략을 이따가 3시 20분에 너무 달려들지 말자 이런 전략이 맞을까요? 1.5%. 혹은 그냥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좀 변수 같은 거를 보고 이벤트를 확인하고 사고 싶은데 이렇게 시장이 미리 바닥에서 조금 올려버리면 또 내가 확인할 때쯤이면 늦는 거 아니야? 이런 또 포모가 마음이 생기잖아, 불안감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그래서 되죠. 그거는 아주 악한 마음이죠. 아니 내가 확인을 하고 사기로 했는데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올랐다. 그거 자기가 감수하기로 한 거잖아요. 위든 아래든. 근데 확인했을 때 너무 늦으면요? 그거는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죠. 아니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 확인을 하는 시점에서 너무 빨리 반영돼서 오를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건 받아들여야죠.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오늘 오후에 오늘의 한마디에 딱 적합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거 딱 그 예상할 줄 알고 그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가져온 게 있어요. 원래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했으면 내가 먹는 모 가치가 당연히 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먹으려면은 당연히 리스크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 모르는 상황에서 배팅을 해야 크게 먹기는 하죠. 대신에 그게 내가 틀렸을 때 대응을 뭐 손절이라든 이런 거 못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계좌가 한 번에 박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내가 확인을 하고자 했으면, 왜냐면 우리가 목금부터 사들어 가자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미국장 보고 결정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장을 봤는데도 주말 동안 고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다 올라온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러면 답이 안 나오죠. 배팅을 걸었던지 아니면은 뭐 지금 기다리고 했으면은 화요일이든 수요일까지 확실하게 기다렸다가 사던지, 네. 그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악한 마음, 파묘번호, 사탄 들렸냐는 뭐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오늘에 가져온 내가 한마디가 네. 두 가지가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겁니다. 네.
이따가 한번 3시 20분에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야 되는데요. 3시 20분에 뵙도록 하고요. 뒤에 맛동산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살기 좋고 가성비 좋고 가격 방어도 잘 되는 수원 영통구에 대해서 메디테라님이 말씀을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근데 진짜 요즘 집값 다시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저것 좀 떨었잖아요. 와, 아니 제가 당산 살잖아요. 당산에 이제 소형 약간 오피스텔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새로 짓는 게 있어요. 근데 크지도 않아요. 분양가 12억까지 한다는 거예요. 12억. 어우. 와, 7억부터 12억이래. 보죠. 원룸에 1.5룸인데 7억에서 12억? 진짜 미쳤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또 투자를 잘 하시면 거기서도 또 취향에 맞고 또 수익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테라님과 맛동산 많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점심도 맛있는 거 드시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완전체로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